하루에 65초마다 다른 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없는 알림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바빠도 정작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연달아 실수를 범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했죠.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내 의지력이 이렇게 약한가라고 매일 자책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무력감, 집중력 저하, 끝없는 피로감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충격적인 원인이 숨어 있었거든요. 만약 여러분도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극복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된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신호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눌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실수했네.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세 번째였다. 이번 주에만 세 번째 실수. 손끝이 떨렸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내 이름은 준혁, 32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일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었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버텨내야 한다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일이 이렇게 고역이 된 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밤사이 쌓인 업무 메시지들, 끝없이 울려대는 알림들. 하나를 확인하면 또 다른 알림이 떴고, 그걸 보다가 또 다른 앱으로 넘어갔다.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수십 개의 정보 조각들을 흡수했지만 정작 무엇을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고 있는 기분이었다. 사무실은 늘 전쟁터 같았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나는 3개의 모니터 사이를 오가며 수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했다. 아니, 처리하려고 했다.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메신저 알림이 울리면 그쪽으로 시선이 갔고, 메시지에 답하다가 전화가 오면 또 그쪽으로 정신이 팔렸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녁이 되면 정작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중간에 끊어져 있었고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 괴로운 건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매일 수십 개의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 보고서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책상 위에는 끝없이 새로운 업무가 쌓였고 나는 그저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부품 같았다. 누구도 내 노력에 주목하지 않았고 나 역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오후 3시쯤 나는 중요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는 걸 발견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미 상부에 보고된 자료였다. 급하게 수정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를 범했다. 팀장이 내 자리로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패닉 상태였다. 준혁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팀장실에서 나온 것은 1시간 후였다. 경고였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나는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특히 옆자리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보였지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이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 언제부터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린 걸까?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집중력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책임감도 부족한 인간이라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 민석을 만났다. 민석은 몇 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한 친구였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잃어버린 생기가 있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민석의 진심 어린 시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커피숍에서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느끼는 무력감, 끝없는 실수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까지. 민석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다. 준혁아, 내 탓이 아니야. 뭔 소리야? 실수한 건 나인데. 아니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야. 너는 지금 3가지 독에 중독되어 있어. 민석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는 통제력의 상실이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없고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 두 번째는 무가치함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세 번째는 정보 과부하였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알림과 업무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이 3가지가 결합되면 사람은 무너져. 의지가 강한 사람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야. 민석의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그동안 나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놓인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그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민석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했다. 첫째, 몰입 시간 만들기.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는 모든 알림을 끄고 오직 하나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 둘째, 의미 찾기.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 셋째, 작은 재량권 찾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 다음 날부터 나는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몰입 시간이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모든 알림을 꺼두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을 놓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몇 번이나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 평소 하루 종일 걸리던 보고서를 2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그것도 훨씬 더 정확하고 완성도 높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다. 수진이 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준혁 선배,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일할 때 표정이 훨씬 집중되어 보여요. 나는 수진에게 내가 시도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몰입 시간을 지키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서로의 책상에 집중 중 팻말을 만들어 두고 그 시간에는 절대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의미 찾기였다. 내가 만든 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용기를 내어 팀장에게 물어봤다. 팀장님,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팀장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가 분석한 데이터가 회사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회사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까지.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몇 주 후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서 다시 예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알림들, 그리고 상사들의 재촉. 나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몰입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졌고 실수도 다시 늘어났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수진이 내게 다가왔다. 선배, 괜찮으세요? 요즘 또 힘들어 보이시는데.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변화를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것,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좌절스럽다는 것.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선배,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선배 따라서 몰입 시간을 시도해봤는데 처음엔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하루 2시간이 어려우면 1시간이라도, 1시간이 어려우면 3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수진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우리의 작은 변화는 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동료들도 우리의 집중 시간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팀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우리 팀은 공식적으로 집중 시간을 도입하게 되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팀 전체가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각자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팀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업무에 쫓기는 기분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나에게 물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일이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어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후배야,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지금 느끼는 무력감이나 혼란스러움은 절대 내 탓이 아니야. 내 의지가 약해서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그건 우리가 놓인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 끊임없는 방해와 산만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의 희생자로만 머물 필요가 없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찾아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쌓여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기억해, 결코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변화는 가능해. 기억해, 결코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변화는 가능해. 방금 후배에게 전한 이 말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진심이기도 합니다. 5년 전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라고 자책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끝없는 알림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바빠도 정작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놓인 환경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저처럼 변화는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단 30분만이라도 알림을 끄고 여러분만의 몰입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작은 의미라도 찾아보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가 보세요. 이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가능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